네, 안녕하십니까. 정품부입니다. 네, 오늘은 그러니까 회사 앞에 이제 중국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중국집 식당 사장님께서 유튜브에서 날 봤다면서 막 얘기를 하길래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하고 이게 핸드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좀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근데 익히 원래 좀 유명했는데, 원래 오프라인에서는 제가 좀 유명했는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아주 쟁쟁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그 민족이냐 국가냐 이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족의 개념, 국가의 개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고 해서 여기 보시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 토마스 홉스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어떤 그 말뜻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정치학 전공자로서 사실은 토마스 홉스는 기본 중의 기본이죠. 근대 정치 철학자의 이제 시초고, 17세기, 그러니까 영국 17세기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17, 18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토마스 홉스, 장자크 루소, 그리고 이제 존 로크잖아요. 이 세 명은 일단 정치학과를 안 나와도 저희 고등학교 때도 이제 사탐인가요? 거기서 이제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 로크, 민주주의. 그러니까 존 로크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떤 중간적인 입장인 거고, 토마스 홉스가 이제 상당히 우파.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동물이고, 선악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이기적이고, 그대로 놔뒀다가는 서로가 서로를 다 죽여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풀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가 이제 세 명 다 이제 장자크 루소나 존 로크, 그리고 토마스 홉스 세 명이 다 사회계약서를 주장했죠. 그러니까 사회계약서, 그러니까 법이란 얘기예요. 사회계약서라는 것은 결국 법칙. 그래다 써가지고 이거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적어놓자 이거지. 근데 그 적어놓는 건데, 이 적어놓는 이유에 대해서 세 명이 다 틀린 거야. 장자크 루소는 뭐냐면, 인간은 원래 선한데,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뭔가 악해지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사회가 계속 발전하니까 사회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법을 정해놔야 된다는 얘기고, 토마스 홉스는 인간은 원래 악인데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안 악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끼리 서로 죽일 것 같다 이거야. 서로 죽일 것 같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사회계약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존 로크는 아마 선하지도 않고 막한 것도 모르겠어. 원래 아무것도 없는 애들인데, 인간이 좀 이성적으로 행동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성적이지 않을 때는 위험하기 때문에 보완적인 차원에서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세 명이 다 그게 그 얘기인데, 결국은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사탐인 같은 데서 배웠을 거란 말이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토마스 홉스는 완전히 소위 자본주의적인, 약탈적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인간은 완전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가, 국가라는 것이 있어서 그 경쟁자들을 감시해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감시를 해? 이놈이 이놈을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있어서 학생들 사이에서 나쁜 짓 하는 놈도 있잖아. 악당들, 이 사람들을 막아줘야 된다. 보안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는 정부라는 것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386 세대라든지 이런 어떤 운동권 계층들은 이 국가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정부 막 폭압적이고
뭐 안기부네, 중앙정보부네 이런 것들이 와서 자기들 막 잡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국가가 되게 안 좋은 개념으로 막 이제 설명을 하고, 특히 독재국가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데서 특히 이제 독재국가가 많았잖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정부라는 것은 좀 최대한 어떻게 보면 유화로워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사용 같은 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최대한 개인을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자꾸 못하게 하는 거. 정부는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하고, 최대한 개인들끼리 어떤 자치에 의해서 뭔가를 하게 만들겠다, 이런 개념들을 이제 민주당 쪽,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보수 쪽은 뭐냐면 토마스 홉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부가 나쁜 게 아니라 옆에 놈들 괴롭히는 애들, 범법자들, 뭐 지나가다가 사람 막 때려 죽이는 애들, 이런 애들 골라내서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토마스 홉스의 개념은 뭐냐면 정부라든지 또는 뭐 왕이라든지 뭔가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홉스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어떤 그 문구를 어디서 얻은 책에서 이 문구를 썼냐면 리바이던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 문구를 쓴 겁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텔레비 보거나 TV 보거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야.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세비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강력한 주권자가 이 사람 우리 인간을 감시를 해주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정부가 개인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건 나쁘지 않다. 이건 괜찮다. 근데 토마스 홉스의 개념은 뭐냐면 공산주의처럼 완전히 얘네들을 딱 관리하고 이게 아니라 야경 국가처럼, 야경 국가. 그러니까 다 풀어놓는데 법에 어긋나는 놈들만 딱딱 골라내는 거. 이걸 위해서 토마스 홉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근데 토마스 홉스가 1588년에 태어나가지고 17세기 사람이에요. 17세기 사람. 그리고 나이가 50이 돼가지고 자기가 리바이던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17세기 초중반에 이제 리바이던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리바이던의 개념이 있을 때는 절대 권력, 소위 얘기해서 이제 절대 군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왕이라는 개념. 17세기니까 당연히 왕이,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왕이 있었잖아. 17세기에. 그러니까 왕의 개념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정부를 이꼬르 왕이에요. 그때. 그래서 토마스 홉스의 머릿속에는 민주정부라는 건 없지. 민주정부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 홉스는 생전에 리바이던을 쓰고 나서 의회파, 그때 영국은 이제 의회파랑 왕당파가 서로 싸우고 있었어. 왕 쪽을 지지하는 신하들하고 의회가 강해야지 뭔 소리야, 최대야. 그래서 의회파들이 토마스 홉스를 상당히 이제 안 좋게 보고 쫓아내려고 하고, 실제로 11년 동안 프랑스로 망명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던 쓰고 나서는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은 그런 어떤 사람이 토마스 홉스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홉스가 그 리바이던에서 얘기한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이 얘기가 지금 요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지금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사형제도도 지금 다시 부활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지만 이제 사형제도에 대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지금 뭘 사형시키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EU 같은 데서는, 유럽에서는 이제 사형제도를 이제 거의 없는 걸로, 그래서 만약 사형제도가 있으면 EU에 가입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그 유럽에서는 사형제도는 이제 거의 뭐 없는 걸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유럽 같은 정도는 아닌데, 미국은 지금 사형제도가 있는데 한국도 이제 사형제도를 다시 좀 할까, 이런 얘기를 지금 군부를 지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즉 지금 뭐 범법자들이니 뭐네, 뭐 인신매매네, 뭐 성폭행이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고 막 갑자기 묻지마 살인 이런 게 나타나니까 정부라는 것이 이럴 때 필요한 거 아니냐. 어차피 지금 이 정신 또라이들 있고, 뭐 이상한 사람들, 소시오패스들이 지금 막 돌아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개인의 어떤 개인 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제어될 수 있겠느냐? 리바이던에서 얘기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고, 그 강력한 정부는 큰 정부가 아니라 오히려 작지만 강한 정부. 예.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서는
크지만 약한 정부를 원하는 거죠. 예, 되게 막 이런 거다가 다 챙겨주고 엄마 같은 거 막 뭐 돈도 주고 뭐 물자동장 막 나눠주고 막 돈 막 뿌려주는데 대신 뭐 다그치지 않는 정부. 근데 반대로 여기는 맘대로 해. 애들이 뭐 공부라든 뭐 놀든 맘대로 하는데 야 서로 때리지 마. 그리고 시끄럽게 하지 마. 방 어지럽히지 마. 이거 똑바로 해. 약간 아버지 같은 그런 정부가 이제 지금 보수 정부입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뭐 사용제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법을 좀 강하게 만들자 또는 뭐 촉법소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 미성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죄를 졌을 때 뭔가 좀 봐주는 어떤 이런 것들도 좀 하지 말자. 뭐 소년이 아무리 소년이라 그래도 흉악범죄 저질렀을 때는 단연코 그냥 바로 엄정한 법의 어떤 처벌을 받게끔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리바이더에서 토마스 홉스가 썼던 그 얘기가 지금 딱 정확한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문구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결국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거냐, 그리고 이걸 왜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더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토마스 홉스는 또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밤에 급하게 와서 좀 몇 마디 좀 드리는 겁니다.